세 번째, 가장 빠르게 사라질 국가 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다들 뉴스 같은 거 잠깐만 보셔도, 인터넷 기사만 잠깐만 보셔도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례가 없는 게 나왔습니다. 24년 2월 28일에 인구 동향 조사가 있었고 2023년에 전체 출생 사망 통계가 나왔는데요. 출생아 수가 23만 명이 안 됩니다. 22만 9천 몇 명이에요. 그래서 23만 명이 안 됐습니다. 여기 저 때거든요. 저 때만 해도 74만 명 이렇게 태어났었는데, 제가 태어날 때가 70년대만 해도 100만 명 이렇게 태어났는데, 와, 제가 태어날 때 3분의 1인 거잖아요. 지금 태어난 애가.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5분의 1인 거잖아요. 와, 얼마나 놀라운 건가 싶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우리의 기록을 우리가 스스로 깨고 있죠. 4, 4분기 기준 0.65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진짜 경이롭습니다. 이미 0.8부터 경이로웠거든요. 우리의 기록은 우리가 깬다 하고 0.7 왔는데, 우리의 기록은 우리가 또 깬다 하고 0.65까지 왔습니다. 세계급으로도 지금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 제일 끝에 대한민국이 있고요. 애초에 우리 바로 위조차도 1.19예요. 심지어 이거는 2021년이었고 이번에 23년은 0.7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이 합계 출산율 기준으로 2가 나와야 인구가 유지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두 명을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지.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아이를 가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0.7이면 1조차도 계속 줄어드는 건데 0.7이면 진짜 답이 없는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출산 연령도 원래 우리가 제일 높았어요. 이것도 초산 연령이 또 우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록은 뭐 남들 어차피 못 따라오는 거, 우리는 남들과 다투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과만 싸웁니다. 대단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첫째조차도 잘 안 낳으려고 하고 있는데 둘째, 셋째는 더 안 낳는다는 거예요. 애 낳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생각한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애 낳아서 뭐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나 한 몸 건사하기도 너무 힘든데 애를 어떻게 키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셋째 1000명 중에 17명 태어난답니다. 그래도 그동안 낳는 사람이 1000명 중에 17명이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는 와중에 사망자 수는 35만 3천 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늘어났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변수 배제하면 지금 가장 높을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23만 명 태어났는데 3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연 감소가 12만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12만 명이 감소를 했고, 죽은 나이를 보면 보통 80에서 89세가 제일 많았대요. 확실히 근데 우리나라는 점점 오래 살고 있는 건 맞아요. 13년에 60에서 80세 사이가 41.3%가 돌아가셨는데 23년이 돼서는 33%밖에 안 됩니다. 그보다 더 늙어야 이제 돌아가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길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살아있는 사람과 죽는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인구의 자연 증가를 보면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으나 여기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 같은 거 하면 왠지 막 삶은 없고 죽음만 가득한 고렙 지역 같은 느낌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 크루츠 게작트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과학 같은 거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이쁘게 좀 오밀조밀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올려주는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2200만 명이에요, 구독자가. 세계급 유튜브예요. 유튜브인데 한국 사이트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는 사이트고, 얘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알려주는 사이트거든요. 여기도 구독자 꽤 많아요. 요 크루츠 게작트 원본 유튜브에서 Why Korea is Dying Out 이라는 거를 220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가 이 한국을 조명해줬습니다. 세계급 유튜브가. 와, 대단합니다. 진짜 한국은 정말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정도로 진짜 한국이 매우 빠르게 망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나름의 생각을 한참 해봤거든요. 인터넷 같은 데도 검색을 해봐도 그렇고, 기사나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들 이제 애를 낳고 키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다 비용 얘기밖에 안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 키우는데 얼마고, 뭐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비용이 얼만데, 뭐 시간 얼마나 써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는, 애 낳기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저는 애 낳는 게 효용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이제 무릎이 나갔어요. 거의 무릎이 나가서 이제 걷는 것도 좀 쩔뚝거리시는데, 아버지가 이제 짐을 들 수가 없잖아요. 짐을 들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짐을 들 수 있는 짐꾼이 필요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들밖에 더 할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늙으면 내 무릎이 나갈 텐데, 난 지금 아버지보다 지금 거의 한 1.5배 무거운데 무릎이 아버지보다 더 빨리 나갈 텐데, 그러면 내 짐은 누가 들어주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부모님한테 살갑게 대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이렇게 장난도 치고 웃고 하지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세상 차가운 아들이거든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동생이 그런 걸 잘 해줘요. 동생이 이제 살갑게 이렇게 잘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딸내미도 하나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데를 넘어서 내가 늙었을 때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진짜 자식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 효용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어제 마누라랑 둘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1년 5개월쯤 된 애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지 혼자 엎어지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애를 낳을 나이가 돼서 그런 건지 세상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거 쳐다본 적도 없는데 어찌 세상 귀엽던지. 그리고 이제 옆에 이모가 같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쁜 짓 해봐 이러는 거예요. 막 얘가 이러는 거예요. 어찌 귀여운지. 이 비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주 듣다 보면 자주 익어버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비용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주변에 10명만 더 있어가지고 애 낳으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좋은 것들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좋은가? 라고 생각할 법도 하거든요. 이 사람이란 게 그런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왜 있겠습니까?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애초에. 주변에서 계속 그런 얘기만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게 사람인 거고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둬라 라고 하는 이유도 결국 그거거든요. 내 주변에 긍정적인 얘기만 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가 전부가 비용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지난 2월 27일 통계청에서 2023년 출생 및 사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23만 명이 채 되지 않고 사망자 수는 35만 명을 넘어서 12만 명 이상이 자연 감소를 했고요. 연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압도적인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4사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스스로의 세계 기록을 스스로 깨는 경이로운 나라 이고요. 효용과 비용의 논리로 접근할 때 누릴 것이 많아지는 선진국이 될수록 저출산은 필연이 됩니다. 왜냐면요. 베이비 부모 세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에요. 저희 부모님 한 60년대생들, 그분들이 애 낳을 나이쯤 됐을 때는 애 낳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7에 저를 낳았어요. 아버지가 지금 제 나이일 때 저는 초등학교 들어갔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27살 때는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나이트 가는 거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나이트 가는 거 말고도 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애 낳는 거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녀의 효용 대비 비용이 부각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이 비싸서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누릴 수 있는 효용보다 그 비용이 더 클 뿐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비용보다 효용이 좀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자녀에 대한 효용을 느낄 나이가 됐을 때는 애를 낳거나 키울 수조차 없는 나이가 돼버린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영업을 오래 하면서 독신으로 살고 계신 40대, 50대 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애는 무조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만들어준 계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8살까지 완전 비혼의 독신에 애도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불과 2년 만에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신 분들이 사실 40대, 50대 혼자 사시는 분들이시긴 하거든요. 많이 만나보시면 아마 생각이 좀 많이 바뀌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